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지역 유행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이 70, 80대 노인들로 병원과 의료기기 매장을 매개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천시는 곧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역과 전통시장인 아랫장 인근의 한 병원입니다. 지난 4일 호흡곤란 등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확진자 3명 모두 최근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병원 근처 의료기기 매장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이 두 곳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사이 순천에서 12명, 여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0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대부분이 70, 80대 노인들인데다 50대 보험사 콜센터 직원 1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과 의료기기 매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전남 동부권 내 4차 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에 있는 역학조사관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순천에서 이제 상당 기간 시간이 한 10일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순천 시민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즉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유흥시설 5종 외 노래 연습장과 목욕장 업종 등도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종교 활동은 좌석수의 20%만 참석 가능합니다. 발생 숫자와 장소, 확진자의 동선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해 8월의 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타 지역 방문 접촉 등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이번에 발생한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광주 상무지구의 한 홀덤펍 종사자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홀덤펍을 방문한 종사자와 손님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1명은 대전 지역의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첫 차종인 경형 SUV의 시험 생산에 들어간 가운데 올가을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본격 양산 체제를 앞두고 기대감과 함께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위탁 생산에 따른 안정적인 물량 확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노사 상생형 모델로서의 설립 취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선 GGM이 생산하는 첫 경형 SUV의 판매량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5년 동안 연간 7만 대를 생산할 계획인데 시장의 반응에 따라 위탁 생산량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안정적인 품질과 물량 확보가 또 장기적으로는 미래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가도 중요합니다. GGM은 설계 당시부터 다양한 차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췄습니다. 생산 시스템이 홀류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대신 근로자에게 복지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주거와 교육, 의료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과제입니다. 어린이집은 올해 8월 완공되지만 산정지구에 들어설 근로자 주거단지는 2029년이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거 지원은 임시로 효천지구 등의 임대주택이 공급됐습니다. LHO 도시공사 여기에 그 임대 아파트를 좀 저희들 우선 공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어떤 보증금에 대한 이자. 노사 상생의 대타협을 통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지만 근무 조건과 임금, 노조 설립 등의 논의가 시작되면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사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상생 일자리 재단과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총장의 사의 표명과 이사회의 사의 수용으로 잠잠해지던 광주과학기술원의 학내 분란이 재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선 전 총장이 자신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사회가 사의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윤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오던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전 총장이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해 사의 표명을 둘러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의 표명 발언은 노조의 무리한 경영 간섭 요구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는데 그 뜻이 와전돼 학교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배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었다는 걸 그래서 제가 행정 오류, 혼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또 이사장에게도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는데도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사의 수용과 직무 대행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학내 분란의 본질은 노조의 무리한 경영권 간섭 요구이며 노조가 총장과 대학의 위상을 떨어뜨린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에서 적당히 덮는 게 아니라 우리 관리기관인 과학기술정통부 감사실에 정식으로 감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일을 확산시키고 키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 학교는 더 혼란 속으로 빠지지 않을까. 노조와의 갈등이 총장의 연구센터장 겸직 등의 논란으로 이어서 이사회의 사의 수용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김인수 연구부총장의 총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이 법적 대응과 이번 사태의 외부 감사를 추진하면서 학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부동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퇴임 후 천부로 돌아가기 위해 부인 명의로 광양시 진월면에 농지를 구입했지만 도로 개설 계획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땅을 매각한 뒤 매각 대금 전액을 어린이 보육재단과 백운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지는 정 시장의 부인이 땅을 산 이듬해인 지난 2019년 광양시가 수백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 인근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해 특혜 의혹을 받은 곳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열흘이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참사 추모일을 앞두고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억이 중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추모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최근 제주에서 실시된 4.3 사건과 관련해 전남 학생들과 공동수업 등을 참관하며 학살 현장의 보존 노력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같은 뿌리인 여순 사건도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전남도와 육군교육사령부와 함께 차세대 드론 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38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시범 공역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유치와 드론 산업 발전에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고객 패널인 톡톡 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습니다. 톡톡 자문단은 은행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프로세스 등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왔으며 자문단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뒤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고객의 시각을 광주은행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익적 일자리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정보통신 기술 방식으로 재배하는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창업을 지원하는 등 생산적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장흥군이 주식회사 AMT와 함께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투자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모노레일은 우드랜드 입구에서부터 천문과학관과 억불산 정상까지 2.8km 길이로 연결될 예정이고 정상에는 전망대도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려 화제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개정된 고등학교 한국사 3종에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후지코시에 맞서 한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일본 나고야 소송지원회와 호쿠리쿠 연락회의 활동이 소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한일 문제와 관련해 일본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5.18 관련 기록물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국내 동향 보고서와 외국기관의 반응 자료 등 1,200여 쪽에 달하는 문서 22건과 5.18 초기의 시위 장면 등이 담긴 사진 200여 장을 찾아 5.18 조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조사위는 당시 최초 발포가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루어졌다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컬러 사진도 발견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6,800여 쪽 분량의 문서와 사진 257장을 5.18 조사위에 전달했습니다. 네, 지난 4일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리모델링을 공사를 하던 주택이 무너져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사가 무허가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주택의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고가 난 주택은 관련 절차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목조주택이 무너져 건물 잔해에 깔린 공사작업자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남 최고의 기술인을 뽑는 2021년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 목포와 여수 등 도내 10개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전남 기능경기대회는 산업용 드론 제어, 그래픽 디자인, 자동차 정비, 제빵 등 37개 직종에 337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입상자는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고 오는 10월 4일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합니다. 오늘 아침도 꽤 쌀쌀합니다. 낮 동안 크게 올랐던 기온은 다시 밤사이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륙을 중심으로는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옷이 많이 얇아지면서 이렇게 쌀쌀한 아침에 감기 걸리기가 쉬우니까요.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금세 다시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가 1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도 포근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엔 구름이 다소 많습니다. 아침까지 흐리다가 낮 동안에 점차 맑아지겠고요. 내륙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 또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광과 화순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담양이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보흥과 순천의 현재 기온 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5도, 영암과 강진 19도, 장흥 20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